네, 제자를 폭행하고 노예처럼 부린 혐의로 구속됐던 인분 교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 동기 사이에서 일어났는데요.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감금에 폭행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가해자 아버지의 주장은 달라서 진실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 두 사람이 대학 동기 사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군대를 마치고 25세 된 복학생이죠.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그때 만난 학과 동기생이 24세, 한 살 아래입니다. 근데 이제 1년여간 같이 자취방 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우리 집이 굉장히 그 아버지가 그 유수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졸업을 하면 동업을 하거나 취직을 같이 시켜주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외제차, 고급 외제차를 가지고 다니고 또 본인이 부업으로 운영하는 회사나 그 부모가 사는 집을 가보니까 재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구나. 그렇게 돼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런 약속을 받고 난 이후부터 거의 2년 가까이 굉장히 가혹행위를 해서 결국은 지난 19일 의정부지검에서 강제추행치상 특수 상해죄로 구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워낙 취업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학 동기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면 같이 동업을 하자 이런 말로 이렇게 횡포를 부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취방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행포 자체가 너무 잔인하고 가학적인 행위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철제 옷걸이 8개를 펴가지고 그걸 뭉쳐서 그다음에 엎드려 뻗쳐를 시켜서 때린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 중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라라고 했다가 졸면은 뭐 그걸로 엎드려 뻗쳐 시키는 게 아니라 또 성기를 때린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참기름이나 후춧가루 그러니까 껌 10개를 한꺼번에 씹어라 졸리면 그렇게 하고서는 그 입에다가 참기름, 후춧가루, 소금 이런 걸 또 들이붓는다든가 이런 아주 그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행태를 반복해서 이렇게 가혹행위를 한 것이죠. 아니 이런 가혹행위가 2년 동안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 범행이 지금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1월 달에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받고 있는데 교수님이 볼 때 이상하거든요, 학생이.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밝혀져 가지고 결국은 병원에 치료를 하고 검찰, 경찰에 고소를 해라. 이렇게 돼서 결국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지금 뭐 이 교수 B 씨에게 병원 진료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하고 또 B 씨 부모에게 오랫동안 폭행당한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 동기생 피해자에게 그동안의 이제 문자 내용을 지우라고도 시키는데 이 또 사건을 은폐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평상시에 연락 체계 자체를 다 이렇게 봉쇄를 했죠.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리고 너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거쳐서 연락을 해라. 이런 형태로 해서 본인이 하는 어떤 가학행위가 세상이나 아니면 관계자, 부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또 새로 밝혀진 거는 그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어머니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 학생은 이 나한테 이런 피해를 당한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요청을 해서 이런 어떤 피해를 당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허위로 또 얘기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참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고 해도 이렇게 상상 이상의 폭행을 했다는 거 참 믿기가 어려운데 이 피해자 학생 왜 저항을 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인분 교수가 그 대학원생 제자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듯이 심리적으로 종속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건 내가 그런 약속을 받고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여기서 못 참으면 저 약속이 산산이 깨지고 동업이나 아니면 내가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심리적인 위축, 저항할 수 없는 심리가 지속이 되거든요. 결국 그런 부분이 지속이 되면서 이런 피해를 계속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와 가해자의 아버지 지금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요? 네. 그 아버지는 피해 학생을 때린 건 한 10여 차례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는 본인이 요청해서 그런 피해를 당한 것이지 결코 내 아들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경기 이청의 청문감사과에다가 남양주 경찰서 수사를 했던 수사관을 뭐 좀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수사 경험칙상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본인이 요청해서 이런 병원에서 지금 몇 시간의 수술을 또 받기까지 했거든요. 성기 자체를.
이런 부분을 과연 본인이 요청을 해서 2년여 동안 피해를 당할 수 있었느냐,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의 경험칙도 중요한 것이고, 또 이 부분은 서로 거짓말 탐지기를 나중에 해보게 되면 밝혀질 부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주장도 전혀 일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수사 경험칙상은 좀 받아들이기 곤란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앞으로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